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중국 내부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의 기저가 불안한지 전국 기층 간부를 대상으로 한 시진핑에 대한 충성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은 내부적으로 경제가 지금 아주 침체를 치닫고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 한반도 상에서 느껴지는 최근의 변화 동향 가운데 공기가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중국에 있는 제조업이 지금 현재 침체의 추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공장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기가 덜 더럽혀지고 현재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고 있는 공기가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가운데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내적으로 매우 지금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산당의 중앙조직부, 이 중앙조직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앙사회공작부가 있습니다. 중앙社会工作부인데 이것은 최근에 신설된 중앙기구가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중국의 국가 행정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당교, 중앙당校, 이와 같이 중앙조직부, 중앙조직부, 그 다음에 중앙社会工作部, 중앙사회공작부, 그리고 중앙당校, 중앙당교, 이와 같은 3대 당기구에서 전국의 기층 단위와 거주위원회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진핑에 대한 충성교육을 실시한 것이 정권의 기저가 불안함에 인해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3대 중국 공산당 조직이 하층 민중들에 대한 기초 간부들에 대한 충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습니다. 신화사통신의 8월 27일자 보도에 의거하면 8월 20일부터 24일간 당 중앙조직부, 사회공작부, 당교 이 3개 기관의 합동으로 전국의 사회단체, 당 조직 서기와 주민거주위원회 주임을 대상으로 한 시진핑 사상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에서 이계 확립과 이계 유지를 견제할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계 확립 그리고 이계 유지는 한마디로 시진핑 사상 강화 교육의 중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첫 번째로 이계 확립은 시진핑 주석이 당의 핵심 지위와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계 수호는 시진핑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와 중앙 권위 및 집중 통일 용도를 수호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우상화 작업에 1인 지배 통치에 충성을 다하고자 한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기층 조직 대상자들에게 정신교육을 실시한 후 연이어진 정신교육에 대해 호주 사우스웨일스 대학의 정치학 박사로 일하고 있는 린송이라고 하는 박사는 8월 28일 80년대 개혁개방 이후에 코로나 봉쇄를 거치면서 기층 조직이 옛날처럼 통제되지 않는 작금의 실태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를 가하려는 전례 없는 조치다라고 평가를 했으며 또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역사학자 리웬화 박사도 8월 28일 지방의 당 학교가 실시하는 간부 교육에 대해서 상부에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평론가라고 하는 오특 선생은 8월 28일 첫째,
최근 화북지방 홍수에 대한 사전 경고가 누락된 일, 둘째, 재해 보상 등 민중들의 원성, 셋째, 현지 당 간부들이 상부 명령에 대한 소극적인 집행 내지 저항 등을 시진핑이 용납할 수 없는데 기인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소기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내부에서는 각 지방 도처에서 당국이 과장되거나 허위 선전에 저항하는 것이 지금 아주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안이라 그러죠. 우리로 치면 경찰인데 이 공안 세력들과 충돌하고 있는 일은요,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7월 달에 공개적으로 신설된 사회공작부, 이 사회공작부가 이번 기층 간부 교육에 참여했다는 점은 매우 대단히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정권 불안 요소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 하겠고, 둘째, 대중들의 저항에 대한 원천 봉쇄 등 감시 체제의 보다 강화된 조치 등 사회 통제와 안정 유지가 중점 업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어진 코로나 봉쇄 조치에 대한 항의라고 할 수 있는 백지운동, 그리고 의료 보험 조치에 대한 백발운동 등과 함께 엄청난 청년 실업률 46%를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또 결부된 경기 위축 등 불안 요소가 확산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진정한 실질적인 위기가 도래할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정신교육은 어떻게 된다? 헛수고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은 전반적으로 1960년대 초에 있었던 문화 대혁명, 원화 따끔ing 시기로 회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과연 그런 과정에서 또 문화 대혁명 시기만큼 얼마나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될지 심히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서해바다 건너편에 벌어지고 있는 이 난장판을 잘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깊은 사료와 함께 분별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대륙에서는 시진핑 정권이 매우 불안합니다. 제가 이미 멸망의 징조 9가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이러저러한 까닭으로 중국의 정권의 기초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기층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런 시진핑 사상 충성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현재 부동산 업계의 불안과 부동산 대형 회사들이 줄줄이 지금 도미노로 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 다른 제조업에도 또 금융업에도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전망컨대 중국 공산당이 현재 지배하고 있는 것은 중국적인 특색을 구비한 사회주의 건설을 지나간 등소평 시절부터 시작을 해왔었습니다. 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 이 말이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방침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는 자유민주주의 서방 세계에서 하고 있는 모양을 많이 본떠서 거의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구조만큼은 공산당 일당 독재 지배 체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진핑의 세 번째 연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와 또 하늘의 명을 거역한 역천자의 망하는 지름길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외부에서 보고 즐거워할 일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지금 붕괴가 되면은 그 파급 효과가 경제 쓰나미로 인해서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건으로 한반도에 엄습해 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옆나라 일본 그리고 태평양 건너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에게도 그 악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지배와 독재 속에서 현재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국의 변화 동향에 대해서 면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사전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국가정보원 그리고 외교부에서 중국 10여 개 도시에 나가 있는 그 총영사관과 대사관 거점에서는요, 북경을 비롯해서 철두철미하게 중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상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더욱더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과거 미국을 가서 있을 때도 보면은요, 대통령 행사를 한다거나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은 워싱턴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나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어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교포 2세, 3세들한테 빌붙어서 그 영어가 잘 되는 젊은이들의 입을 빌려서 기사를 갖다가 풀제로 운영하고, 또 그들이 과거에는 번역해 주는 것을 가지고 기사를 송고하곤 했었죠. 고속도로 번호가 95번인지 35번인지 아니면 75번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워싱턴에 특파원자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 그래서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이 기자 간담회라든지 그 뉴스 그 브리핑 하는 때 대한민국 기자들은 그런 국무부나 백악관에 참여하는 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수준을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2004년부터 7년간 중국 북경 대사관에 나가서 일하고 있을 때 김정일이가 그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은 그 현장에 대한민국 기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드글드글해요. 바글바글 하면서 뭐 카메라 기자들 또 일반 취재 기자들 뭐 좌우지간 팀을 이끌고 와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섞여서 현장을 바라보고 있던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야, 이거 왜 대한민국의 언론인 애들은 이렇게 수준이 없을까? 그리고 뭐 급여를 조금밖에 주지 못해서 1인 1 사무실 쓴다면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는 그 당시에 기자들의 행태를 보면서요, 그럼 조선족들한테 빌붙어서 조선족들이 번역해주는 그걸 또 미국 워싱턴에서 재미교육 학생들이 기사를 번역해서 풀제로 운영해 왔던 것처럼, 역시 중국 북경에서도 대한민국의 특파원단들이 나와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 보고 참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있는 소위 외교관 배지를 달고 나가 있는 애들 중에서 중국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애들이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매우 우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내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현상들, 지금 화북지방, 북경, 천진 그 일대, 또 저쪽에 흑룡강산에 이르기까지 이번 수재로 인해서 도처에서 수인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스의 그림자가 지금 지워지지 않고, 또 코로나 19의 그림자가 지워지기는커녕 이제 더욱더 창궐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중국의 폐병 전문 의사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미 과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나가 있는 국가정보원의 파견관들, 그리고 외교부에서 나가 있는 외교관들, 제발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를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나간 문재인 정권 하에서처럼 픽픽 쓰러져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립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고 있는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 여러분들이 기생충이 되지 않고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 분석, 보고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 또 대통령실과 관계되는 기관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특히나 지금 현재 중국 지역에 나가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자 여러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경계를 늦추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읽습니다. 북경에 있는 대사관, 그리고 영사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이에 있습니다. 광저우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리엔, 대련도 있고요. 션양, 심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안, 서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청도, 성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칭다오, 청도에도 있고요. 자, 지금 벌써 제가 읊어낸 것만 해도 한 10군데 되죠. 그런데 중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임무를 못하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현재 일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지금 매우 불안하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를 중국 내부 동향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서 누구보다도 빨리 보고를 해서 국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일 염려되는 거는요, 특히 외교부 직원들인데, 중국어 현지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지금 참사관이다, 공사다, 뭐 대사다, 이런 식으로 나가 있고, 이래서 제대로 된 현장 파악 능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국정원에서 나간 이들은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도 보면 국정원 애들 실력도 형편이 없죠. 뭐 다른 부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건대 소명감 갖고,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공직자의 기본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염려가 돼서 또 지금 기층이 불안한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가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공작관TV 크리에이티브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 당 공약 13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하겠습니다.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채용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법 제도 개정 이전에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을 내세우게 된 이유는 요즘 국회의원의 개혁, 국회 개혁, 또 정치 개혁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밖에서 아무리 정치 개혁, 국회 개혁을 부르짖어도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네들 특권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이 국회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후보를 뽑아주시면은, 저희 당 후보는 당선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할 것이며,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채용하도록 하고, 불체포 특권 등 모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를 수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에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통일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알릴 수 없는 국가기밀이라고 그러면은 북한은 더더욱 알면 안 되는 기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문재인이 USB를 넘겨준 것은 간첩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 간첩죄를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접촉을 할 때
김정은이 그냥 만나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대북 송금을 얼마나 해주고 만났는지 그 부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반국가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102조 원이나 된답니다. 국방비가 57조 원인 거에 비하면은 너무나 많은 금액이 시민단체들에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좌파 시민단체들이었는데 좌파 시민단체들은 주로 반국가 활동을 해왔고 그 반국가 활동을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국가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법인세는 일단 20%까지 인하하고 성과가 좋으면은 15%까지 인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OECD 국가의 법인세 평균이 21%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 가 있던 업체들이나 일본에 가 있던 업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 당 5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검수완박을 폐지하고 또 공수처법도 폐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법상 간첩죄를 강화해서 현재 적국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간첩죄를 외국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째, 5.18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기타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들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록에 입각하여 전면 재조사를 해서 가짜 유공자를 적발하고 그동안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5.18 당시 시위진압에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당시 국가의 명을 받아 반란군을 진압하러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해서 그 후에 형법상 평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출동한 군인들을 반란군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어떻든지 간에 국가의 명을 받아 출동한 군경에 대해서는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번째,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세간에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들을 대수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총선 1차 공약 13가지 중에서 9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 정당 국고지원금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서 국고를 빼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면은 후원금을 받아서 정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째, 북한 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북한에 가고 싶어도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을 자신들의 조국으로 알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을 억지로 우리나라에 잡아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조건에 맞으면은 합법적으로 이런 종북 주사파들은 북한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북한 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째,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국내 유치를 위한 모든 특별 대우를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인은 3억 원을 우리나라 은행에 예치하기만 하면은 영주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영주권을 주는 나라는 선진 제국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국인의 그 국내 유치를 위한 그런 과도한 특별 대우를 전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중국 공산당의 패권주의를 반대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공산화를 목표로 해서 여러 나라에 공자학원 등을 보내서 의식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자학원이 거의 다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은 공자학원을 우선적으로 폐쇄하고 중국 공산당의 여러 가지 패권주의를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째,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사형 집행을 안 함으로써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게 집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6달 이내에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 명령을 해야 되고 사형 집행 명령이 있으면은 닷새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등원을 하게 되면은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을 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수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